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묵념이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석순 당진삼동 노인 부회장께서 아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정성래. 아이고. 다음은 추모사, 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추모사는 안장강 송종환님 순서로 하는데, 이일은 회장님께서 안장강 선생님을 소개하시겠습니다. 사장님 나오시죠. 박정희 대통령 추모 사업회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올립니다. 42주년을 맞이하여 여러분께서 대통령 각하의 은덕을 잊지 못하시고 이렇게 매년 정성 어린 추모를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행사는 여러 곳에서 향하고 있습니다. 문경 청운각이라는 곳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옛날에 하수하시고 교사하시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지금도 매년 은덕을 드리고 거대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회원이 한 600여 명이 계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다녀와서 지금 여러분 앞에 보시는 영정 보여드립니다. 대통령 4번 영정하고 조문을, 여기 계신 어른은 96세 되신 안장강 선생님이십니다.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청와대 고령을 받고 많이 다니시면서 지금 3남매를 다 대학까지 훌륭히 키우신 스승님이십니다.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96세 되신 이 어른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시간을 할애하셔가지고 며칠을 저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자유대한민국 포럼에 대표로 계시는 송정환 박사님, 대사님이 우리 회의를 맡아서 여러 회원들이 다들 애국자로 계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부를 만들어서 한 부를 문경에 제가 토요일날 가서 영정을 갖다 걸어 올리고 평생 보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걸려있는 이 영정은 이 여러분이 행사하실 때마다 부디 잘 보관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뜻을 맞도록 영광히 수장하시고 인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안정희 회장님이 여러분한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는 고 박정희 대통령 42주기 추도문을 이와 같이 쓰시고, 여기에 보시는 이 내용
영정 사진이 적혀 있는 영정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추도문을 읽으시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얘기 다 있으니까 이걸 제가 이사님 들으시고, 또 특히 오늘은 충청도 출신, 부여 출신인 이진삼 육군 전 대장, 참모총장, 체육청소년 장관, 국회의원 얘기하신 이진삼 장군님이 꼭 오늘 여기에 참석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침에도 통화하고 했는데 부득불 참석을 못 하시니까 존경하는 여러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 장군님이 내 짧은 일생 영원한 조국을 위하라는 책을 만드셔가지고 한진시 여러분에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장군님 대신하여 정정을 해올 테니까 이 책은 비치를 하셨다가 여러분들이 각 가정마다 며칠씩 가지고 가셔서 보시고, 또 충주의 고향인 충청도에서 이런 귀한 어른이 나셔서 애국하시고 여러분을 잊지 못하고 어떤 기회가 되면 반드시 모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 세 권을 지금 사단법인 박정희 대통령 추모 사업회 이사장이신 조상섭 이사장님께 정정해 올리겠습니다. 야, 그러면 다 끝났었습니다. 네. 안장강 회장님의 영정과 교문을 올리겠습니다. 그 참고로 정무학에 대한 회계장입니다. 안장강 선생님께서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수도사 1970년대 대한민국 근대화의 과정에서 식량 증진을 제일 중요한 국가적 과제였으나 그 중에 충청도 해안 지역의 식량 증진을 위한 삭교천 방조제 건설은 시급한 시대적 요구였으며 새로운 농업 발전으로 도약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사업을 인식했습니다. 1975년 공사를 시작하여 1979년 10월 26일에 완료됐습니다. 그렇게 5년간의 노력으로 완성된 방조제 배수 관문을 여는 첫날 스위치 자동 작동을 박정희 대통령께서 현장에서 거행하셨습니다. 당진 아산만 습교 순리 열리면서 삭교는 자애로운 어머니 품과 같이 부드럽고 진유함으로 정화된 농업 생명수가 안겨지게 됐습니다. 이날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삽교의 영광과 비운이 쌍곡선으로 함대한 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으니 42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옥깃을 여미고 이 역사의 자리에 엎드리게 되었나이다. 지나간 그 시절을 돌아보면 나라의 살림살이가 어렵고 참으로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특히 그 힘든 모습을 보면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의 고뇌 또한 기뻤습니다. 이때 결단의 지도력을 발휘하여 국가 사업으로 식량 증산 목표를 세우기 시작한 1975년 대장정이 바로 삭교천 지구 대단위 농업 종합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 결과 길이 3,360m 방조제가 건설되었고 고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청남도 당진, 아산, 해안, 예산, 흥성 등 4개 시군
22개 은변 지역에 이르는 전천후 농토가 조성돼 이 지역 주민들의 편안한 생활의 잠자리가 일으켰습니다. 이 나라 전 국민의 광명의 비례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 국가 사업 성공으로 오로지 예민, 애국, 일편단심으로 생애를 관통할 박정희 대통령의 철학 사상의 응집으로 발현된 좌우명인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온몸을 바친 구국 진인의 우리도 잘 살아야 한다, 잘 살아보자, 하면 된다 외침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당군일의 최고 체제, 오늘 박정희 대통령의 거룩하고 위대한 희적이 되새길 보는 수로의 일심이 우리들 가슴을 벅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고통을 느끼는 나라의 지도자로 솔선수범하신 당신의 대업이 바로 건면, 자조, 협동 정신을 국민에게 심어주신 새마을운동 시작으로 농업, 공업, 경진 국가로 발전시키는 데 매진 것이었습니다. 이 역사적 운동을 오늘까지 세계가 놀라면서 연구하고 모델을 삼고 있음은 나라의 큰 복이며 국민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후 전국의 기초 공업 발전을 위해서 군이 공고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인천, 울산, 포항 전국의 산업공단 조성지에 기술교육 고등학교를 세우시고 산업기술훈련, 인재육성으로 영재교육, 과학교육, 특수목적교육, 창조적 사고의 천재교육 정책 등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교육을 성공시켜서 국력을 채우는데 이것은 10년의 지도력 아니면 할 수 없는 국가 100년대의 실천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름답고 귀한 자리에서 내 나이 90이 넘도록 살아왔으며 참을 수 없는 심경으로 시절의 얄궂은 슬픔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시대 기록 영상의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전 국민 새마을 운동 성공과 후국 강변의 정책 실현으로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분의 자애, 사랑, 조금 흥분돼서 민족 정을 성공시켜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루어놓은 취적, 이걸 마치 이들 두 사람이 성사시킨 것으로 왜곡된 시각으로 내용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일선 학교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넘게 살아온 오늘의 모든 국민을 기만합니다. 북한식 망발의 흉계가 담겨있는 이것을 소각해 버려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러한 것을 같이 소각해 버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미 1990년 들어가지고 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아시아 여러 나라, 또 콩고를 비롯한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는 공개적으로 우리의 새마을운동의 성공 사례를 그대로 자국에 도입해서 엄청난 성과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세계적인 위인으로 수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이때 흉계를 꾸미고 있는 사실 앞에는
문재인 정권은 새마을운동본부를 해체시키려는 망연자실, 어느 도단의 극한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고통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문재인 정권도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고 학대하는 일이 여전하다고 보는 사실입니다. 수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뜻있는 사람들의 조각가의 훌륭한 조각가의 작품으로 위인을 만들어서 완성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록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본부에 세우려니까 토지는 국유지다. 그래서 못 세웁니다. 기념관 앞에 세우려니까 건물은 기념관 박정희 대통령이 사유로 되지만 서울시에서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록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당군의 세계 최고의 지도자를 모시고 기려야 하는데 이 시절에 우리 국민이 과연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각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반역자, 반인류, 반자유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박정희 대통령 세우고 42주년 추모 자리에 영부인의 유영수 여사님을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자애, 사랑, 봉사정신 실천 전 국민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절에 각 가정 어머니들에게는 부덕의 가치와 그 결과의 위대함을 새삼 일깨워줬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대안을 넘어서 대륙 세계로 진출한 대한인의 용기와 노력이 세계 곳곳에서 모범을 나타내고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대한건대와 대격변의 시대 박정희 대통령과 유여수 여사님의 생애는 대한민국 역사 드라마의 가장 빛나는 장면들로 길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추모제는 구국의 영혼이신 박정희 대통령의 취정을 온전히 순수, 고온, 인성으로 생활해 오신 지역 주민들이 지극한 정성으로 올리는 재단이며 이 일은 세상의 아름다운 유석으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 추도제가 새천년의 시절에도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하며 그 정성 연년세세 태평시절로 연속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힘창의 대로로 서해로부터 전 세계로 향해 대한의 거룩한 정신이 피어나가도록 기원합니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의 영예의 여기에 임재하시고 우리들 서로의 마음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의 안식처 영창의 성자로 계시는 박정희 대통령, 유영수 여사 두 분의 우리와 교통하심을 이렇게 감사 올리고 이 나라 민족 중흥 대완성을 위해서 크나큰 빛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나이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대응 인민국 포럼 공동대표이시고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시고 전태설에 임하신 송종환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추모사 박정희 대통령님을 추도하면서 제2의 박 대통령 출연을 기원합니다. 저는 42년 전 이날 10월 26일 아침 10시경 대통령 비서실 4층에서 박 대통령께서 삽교층을 향하는 헬리콥터를 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비보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희망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돌아가신 후 석교천 방조제 아래 당진 농민들이 1984년부터 자발적으로 해마다 이날 추모제를 지내고 있으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기만 합니다. 오늘 저희 일행 35명이 왔습니다만 96세 되신 안장강 선생님을 모시고 해마다 참가하겠습니다. 오래된 한국 역사에는 위기의 고비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훌륭한 지도자들이 출연했습니다. 1950년 북한이 일으킨 6.25 남침 전쟁을 극복한 이승만 대통령님은 1953년 7월 17일 휴전협정 체결 후 다음 해 발효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경제를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님은 1970년대 국제적 대당적 정세와 주한미군 감축 상황에 대처하여 북한과 대화를 시작한 한편 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 창설을 주도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 핵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데도 현 정부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종전선언을 외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하여 남북한의 온 국민이 평화롭게 살게 된다면 100번이라도 못하겠습니까? 북한이 민족 공매를 초래할 핵무기, 핵폐기를 문서로 또 말로 여러 번 약속하였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현실이다. 이로 인한 국민이 느끼고 있는 위험을 현 정부는 모르고 있습니까? 종전선언 다음에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동북아 질서 안정과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주한미군 철수가 예상되는데 이것은 삼척 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북한 핵위기를 맞아 우리는 재래식 무기를 첨단화하여 스스로 힘을 기르고 한미동맹 체제를 적극 강화하면서 미국을 설득하여 전술 핵무기 재배치, 나토식 전술 핵무기 공유, 미국 양해 아래 한국의 단독 핵무장 중 어느 하나라도 확보하여 남북한 간 핵균형을 이루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그는 이승만 대통령님, 박정희 대통령 이어 세 번째로 안보를 확보해야 하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1970년대에 주변 정세와 한국에 놓은 위치를 바로 알고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고 그 길로 이끌어간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다시 출연하도록 정치인들을 구별하여 지원 비판하면서 평화와 올바른 통일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노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오늘날 국제 정세는 달러 평창에 나오고자 하는 중국과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미국 간의 패권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세계에 도취해서 미국과 중국 간에는 전쟁 일보 직전의 신냉전 체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다면 절대로 현 정부처럼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국민을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초중고를 다니던 8명이 미국으로 유학하여 각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은퇴한 후 지난 6월 15일 80세가 넘어 그들이 전쟁 기간 중에 겪었던 일들을 영어로 생생하게 기록한 잊혀진 전쟁이라는 이름의 책을 미국에서 출판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워싱턴 주미대사관 공사로 재임하여서 알게 된
필자들 요청으로 지난 여름 열심히 노력하여 유엔군이 인천에 상주한 날인 9월 15일 한글판 책자를 출판하였고 오늘 온에서 두 번째로 인쇄한 책을 받아왔습니다. 작년 추모제 때는 제가 쓰고 편집한 평화와 통일, 박정희의 길을 묻다 책을 박정희 대통령 추모사업회 조상섭 이사장님께 드렸는데 금년에는 지진전쟁 한글판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글판 책자를 읽는 독자들마다 온 국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6.25 남친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끈 한강의 기적이 바탕이 되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이것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의한 통일을 주도해야 함을 마음에 새기고 형제, 후배 자녀들에게 이 한글판 책자를 읽도록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삽교 후 춘공 당시 치사의 말씀을 잠시 듣겠습니다. 푸른 국토 기름진 강토를 만들어 더 잘 사는 나라로 가꾸기에 신명을 다 바친 박정희 대통령. 여기 바다를 막아 농토를 얻는 거대한 민족의 대역사, 충청남도 삽교전 방조제 준공을 마지막으로 그분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난이 싫어, 5천년의 가난이 싫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외치며 일하고 또 일했던 박 대통령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충남 국민 여러분, 이 무한한 방조제와 호수는 우리가 지난 2년 10개월 동안 불철주야 산을 깎고 바다를 막아 쌓아올린 땀의 결정이며 국토 개발에 있어서 또 하나의 우렁찬 계가입니다. 바닷물의 역류를 막고 강물을 담게 될 이 다목적 방조제는 길이가 무려 10리에 가까운 국내 최장일 뿐만 아니라 8,400만 톤 저수량의 바다를 막아 만든 인공 담수호로서는 첫 손가락에 꼽히는 것입니다. 삽교천 지구 대단위 농업 종합개발 사업 가운데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이 담수호의 완성으로 당진, 아산, 예산, 홍성 등 이고장의 광활한 행야는 이제부터 산수해나 염해를 모르는 이상적인 전천후 농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담수호는 주변 농경지 2만 5천 정도에 대한 풍부한 관계 용수의 원천이 되어서 식량 증강과 농촌 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것은 물론 하루에 4만 톤의 공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간접 효과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일찍이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는 대명제를 설정하고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 과정에서부터 4대강 유역의 다목적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올려왔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나라 4대강의 수자원 관리 시설과 유역 일대 농경지는 알목하게 변모하여 상습적이던 간수해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성적을 거두어 주거자급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대한 규모의 삽교천 지구 종합개발 사업이 모두 끝나게 될
1983년경에 가면 우리나라의 모든 농촌이 한해와 후회를 모르는 근대적인 과학 연맹을 하게 되고 토지 이용률의 확대로 식량 증산은 물론 농가 소득도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입니다. 그림 같은 자연의 풍치를 끼고 채집들이 들어서 날로 발바꾸게 가고 있는 우리나라 농촌이 쾌적하고 편익한 문화생활의 보금자리가 된다는 보이지 않습니다. 농촌에서 태어나 서민 속에서 자라고 항상 결여와 함께 지낸 박정희 대통령. 박 대통령은 다시 한번 앞에 있는 영정을 향해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